네, 현대위아에서 이상우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차량용 구동 기어 박스를 생산하고 계시군요. 액상 가스켓을 도포하시는데 표면 균일도 5060 사양을 도포하고 있는데 해당 실런트가 도포되는 가공 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사실 이 조도 부분은 5060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 금속 쓰시겠죠, 당연히. 금속 쓰실 텐데, 그 차량용 구동 기어 박스 이쪽을 설계하는 저희 팀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상호님한테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해서 그 관련한 자료라던가 그 어드바이스를 받으실 수 있게 연락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금속과 금속 혹은 이제 플랜지 디자인 혹은 5060을 사용하실 때의 뭐 클리닝이라던가 도포량, 패턴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직접 저희가 담당자를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아래도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질문 감사합니다. 김석윤님, 선박 엔진 블록면에 5920과 5923을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용상 문제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요. 약간 사실 5920이라고 하는 제품과 5923이라고 하는 제품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엄연히 다른 제품은 비슷한 결이라 그래 해도 엄연히 그 포뮬러 안에 성분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거예요. 나는 청국장을 먹고 싶은데 집에 있는 김치찌개를 섞었다. 그러면 이제 맛을 보면 딱 알 수 있었잖아요. 얘는 청국장이냐, 김치찌개냐. 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실제로 신런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떠한 제품, 오브이공 같은 경우는 내열성이 완전히 포커스되어 있는 제품이고, 뭐 어떤 제품은 신율이 포커스되어 있는데, 얘를 믹싱해서 같이 쓴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아 보이는 게 얻어 걸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디테일한 상황이라던가 고스펙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대다수가 그렇진 않은데, 간혹 제가 이제 품질이라던가 이런 필드에서 들어오는 피드백을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실리콘은 경화 속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혼용해서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김현 기사님, 제품 추천 시 5910과 5900 제품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5900과 5910은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신율이라던가 그 제품에 끊어지는 그 정도라고 하는 텐사일 스트렝스 값이 달라요. 그래서 고객사가 일단은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스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스펙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은 먼저 그 제품을 선정을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고객사가 사용하시는 플랜지에 그 저희 제품을 써서 실제로 트라이얼을 해봤을 때 어떤 퍼포먼스가 나는지를 보는 게 좋습니다. 5900과 5910은 엄연히 그 강도 측면과 신율 측면에서 좀 다릅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SF7200의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기술지원팀이라서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가격은 많이 사시면 싸게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SF7200이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 때문에 이제 리뉴얼이 되면서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국방 쪽이라던가 밀리터리, 중공업 이런 쪽에서 쓰시기도 하고 피드백이 많이 좋아서 한번 아마 위안은 담당하시는 분 제가 지정해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분 통해서 가격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전달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님, 허용갭은 꼭 해당 스펙에 맞춰야 하나요? 스펙보다 크면 문제가 될 것 같고, 스펙보다 낮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허용갭이라고 하는 건요, 현기성 제품, 그 빨간 통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금속에만 쓰셔야 되고, 공기가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공기가 차단된다라는 얘기는 갭이 넓으면 넓을수록 공기가 들쑥날쑥하니까, 허용갭과 관련된 부분은 그러한 현기성, 빨간 통의 경우에는 접착력, 그 다음에 경화되는 속도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허용갭보다 작은 건 괜찮지만 허용갭보다가 커지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뭐 고무 같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현기성 그 빨간통 이런 계열들보다는 허용갭이 좀 넓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도 실리콘이 주변에 있는 습기를 통해서 경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허용갭이 정말 터무니없이 너무너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계면과 계면 사이의 접착력도 문제가 될 뿐더러 그 접착되는, 그러니까 경화되는 속도가 더디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조하시고 나서 원래 뭐 한 3시간 만에 혹은 뭐 하루 만에 출하를 하셨었는데 갭이 넓어진 상태에서 하루 만에 똑같이 출하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실 수 있겠죠. 허용 갭은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잡기는 하는데 약간의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허용 갭보다 큰 건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희님, 5920 수명은 얼마입니까? 진동 있는 가공면에도 문제는 없는지요? 네. 진동이 있는 가공면에 사용을 하시게끔 만들어진 게 실리콘 5920이고요. 수명에 대한 얘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5920 자체가 마치 우리가 먹는 음식처럼 이 제품을 내가 샀을 때 사용해도 될까라고 하는 저희가 판매자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제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쉘프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사용 권장 기한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기간 이내에 쓰시는 게 좀 권장이 되고요. 5920을 가지고 뭔가 플랜지를 결합하셨다. 이걸 가지고 수명을 논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100% 장담을 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런 수명을 확인하시려면 극단적인 케이스로 에이징 테스트, 열화라던가 고온 구습, 내화성 테스트를 심각하게 돌리신 다음에 저희 제품이 어떻게 노화되는지 혹은 고객분들의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5920 같은 경우에는 구글 같은 데서 기술 자료 검색해 보시면 그 저희가 도그본이라고 해서 시편을 짠 다음에 얘를 뭐 물, 그다음에 오일 같은 데 첨벙첨벙 담가서 몇 천 시간 동안 넣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변한다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가늠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어떤 고객사는 중공업에서 쓰시고 어떤 고객사는 펌프에 쓰신다. 이거를 저희가 일원화해가지고 어디는 1년, 어디는 10년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아마 유일한 브랜드가 저희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글로벌 케이스가 다양하니까요. 그런 케이스를 통해서 이미 입증된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마음의 평화가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명이 그만큼 길죠. 아주 빡센 경우에 뭐 정말 심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면 믿고 쓰셔도 괜찮을 정도의 수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염수 조건요. 네, 비교적 염수 조건에 강한 제품들이 별도로 있는데 5900, 5910, 5920 모두 다 염수에 대한 테스트가 아마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염수 조건 있고요. 그 염수 조건에서도 써야 되는 게 저희가 뭐 선박용 엔진이라던가 소형 선박, 그다음에 중형 선박, 뭐 대형 선박 모두 다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고 저희 실리콘 가스켓이라던가 그런 혐기성 가스켓들이 염수에 직접 만난다기보다는 염수가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전체 어플리케이션의 일부 파트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늘 추천드렸던 빨간색 혐기성이나 그다음 실리콘 계열들은 염수에서도 비교적 훌륭한 퍼포먼스를 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명,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디테일한 테스트가 필요하시면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서베이를 통해서 혹은 추후에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9월 달에도 웨비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석이 껴 있어서 기간이 아직 저희가 픽스는 안 됐는데 조만간 확정이 되면 또다시 인비테이션 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